안녕하십니까? 운강의 청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손끝에 굴러다니는 500원 동전 한 장이 재물의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팔자의 구조 속에서 재성은 유입과 현금 흐름을 상징했고, 인성은 저장과 회복을 맡았으며, 비겁은 그릇과 울타리의 역할을 담당했고, 식상은 배출과 순환을 이끌었습니다. 이 네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만 돈이 흘러들어와 자리를 잡고 불어났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서랍이나 주머니 속에 무심히 방치된 동전은 금기의 정체를 의미해 재성이 들어와도 인성에 안착하지 못하고 식상으로 흘러나가는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막히면 대운이 좋아도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회가 눈앞에 와도 잡히지 않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명리학에서 금이 용신인 사주는 금기의 통로가 열릴 때 재성의 문도 열리는데, 동전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곧 금의 기운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과 같아 좋은 운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금이 귀신인 사주라 하더라도 작은 금속을 정갈히 다루고 정리해 두면 기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500원의 모양이 원형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원은 끝이 없는 순환을 의미하며 명리학에서 토가 중앙을 지키듯 균형의 핵심을 상징했습니다. 숫자 5 역시 중앙토를 지칭하여 토생금의 고리를 일으키는 수였고, 이 때문에 500원 동전은 토와 금이 서로 상생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토금의 기운을 부르는 매개체로 작용했다고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동전의 재질 또한 금속으로서 절단과 수렴의 속성을 띄어 산만한 지출을 끊어내고 흩어진 재성을 한 곳에 모으는 의미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표면에 새겨진 학 문양은 장수와 격의 상승을 상징하여 관성의 질서를 세우고 재성을 품위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학이 하늘로 비상하는 형상은 집안의 기운이 위로 솟아오르는 상징과 같았고, 이는 곧 재물이 머물며 성장하는 기운과 직결되었습니다. 결국 잊힌 동전을 깨워 자리를 부여하고 의도를 담는 행위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기운의 회로를 복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겁이 든든히 그릇을 세우고 인성이 바닥을 받치며 재성이 고여 불어나는 구조가 살아났습니다. 작아 보이는 물상 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의를 다하는 습관은 곧 복을 부르는 태도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될수록 세운과 대운에서 주어진 길한 기운이 실제 재물의 성과로 변환되었고, 인생의 흐름도 점차 안정과 풍요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가 곧 큰 복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동전 가운데 500원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단순히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징과 오행의 결합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앞면에 새겨진 학은 예로부터 신선이 타고 다니는 영물로 여겨져 장수와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학은 천년을 산다고 전해져 장구한 수명을 뜻했고, 고고한 자태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학은 한번 날아오르면 천리를 간다고 하여 끊임없는 발전과 원대한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사주명리학의 구조 속에서 관성이 안정되어야 재성이 길하게 운용되는데, 학의 기운은 관성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힘을 가졌다고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관이 바로 서면 재물은 쓸 곳을 찾고 가정의 질서 속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500원 동전이 가진 또 하나의 힘은 바로 금속의 속성이었습니다. 오행에서 금은 절단과 수렴을 의미하며 필요 없는 것을 끊고 중요한 것을 모으는 기운을 가졌습니다. 이는 흩어진 재성을 다시 모아들이는 힘과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금은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내는 방패의 역할도 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기와 질투, 불안정한 파동을 차단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특히 금이 희신으로 작용하는 사주에서는 이 작은 금속의 힘이 전체 흐름을 안정시키는 큰 장치가 되었고, 금이 귀신인 경우에도 흐름을 바로잡고 균형을 되찾는 상징적 장치가 되었습니다.
금속의 견고함은 곧 신뢰와 불변을 뜻해 재물의 기운이 쉽게 흩어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500이라는 숫자 자체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는 중앙의 토를 뜻하는 숫자로 토생금의 이치를 일으키는 핵심이었습니다. 토가 든든해야 금이 힘을 받고 금이 힘을 받아야 재성이 활발해졌습니다. 따라서 500원 동전은 토와 금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를 상징하며 재물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형상과 같았습니다. 또한 원형의 모양은 끝없는 순환을 의미해 돈이 돌고 돌아 집안에 머물며 다시 불어나는 선순환의 구조를 상징했습니다. 이는 사주에서 순환이 끊겼을 때 발생하는 기운의 막힘을 해소하는 작은 장치와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학의 상징성과 금속의 기운, 숫자와 모양의 의미가 결합된 500원 동전은 단순한 화폐를 넘어선 비보로 여겨졌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무심히 놓여있던 동전이 사실은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매개체가 될 수 있었고 정성스럽게 배치할 때 그 힘은 몇 배로 커졌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가 장수와 번영, 성공의 기운을 담아내고 가정의 금전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상징과 기운이었으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다루는 태도가 복을 끌어들이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집안으로 드나드는 모든 기운은 현관을 통해 흘러 들어왔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현관은 사람의 입과 같아 외부의 기운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호흡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재성이 아무리 좋아도 이 관문이 막히면 인성과 비겁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돈이 들어와도 집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기에 현관은 재물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지점이었고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운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500원 동전을 현관에 두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운의 흐름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발장 안쪽 무릎 높이의 선반에 학이 위로 향하게 동전을 놓아두면 학에 상승하는 기운이 재물운을 끌어올려 가정의 재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신발장은 외부에서 묻혀온 온갖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혼탁해지기 쉬운데 금속의 성질을 지닌 동전이 이 공간의 탁기를 흡수하고 기운을 맑게 하여 재성과 인성이 안정되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곧 흩어진 재물이 한 곳에 모이고 집안의 구성원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생활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동전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두는 행위였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소란스럽고 요란한 곳을 싫어하고 조용하고 정갈한 자리에서 자라났습니다. 따라서 신발장 안쪽 깊은 곳,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었을 때 그 힘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마치 사주에서 재성이 은미 속에 숨어 있을 때 오히려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 또한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준비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두듯 동전 역시 은밀한 자리에 있을 때 복을 키우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현관에 둔 500원 동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집안을 지키는 문지기와도 같았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잡된 기운을 막고 좋은 재물운만을 선택해 안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현관을 정갈이하고 동전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작은 실천 하나가 재성의 통로를 열고 집안의 복을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되었다고 정리했습니다. 가정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은 주방이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주방은 식상과 밀접히 연결되었는데 식상은 생계를 책임지고 타인에게 베풀며 기쁨을 나누는 기운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방의 상태가 곧 가정의 식상운을 드러냈고 이는 재성에 흘러들어오는 힘과도 직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방은 물과 불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본질적으로 음과 양의 기운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지나치면 차갑고 음기가 강해졌고 불이 지나치면 뜨겁고 양기가 과해져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사주상 재성과 인성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가정의 재물이 머무르지 못하고 건강마저 잃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금의 속성을 가진 500원 동전이 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금은 오행에서 절제와 수렴, 정화를 담당해 지나친 음을 누르고 과한 양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힘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식탁 모서리나 수납장 안에 동전을 두었을 때 차가운 물의 기운과 뜨거운 불의 기운이 서로 화합하며 음양이 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식탁은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자리로
명리학에서 재성과 식상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전의 금기가 더해지면 가족이 먹는 음식마다 풍요의 기운이 스며들어 건강과 재물이 함께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쌀통 옆에 붉은 봉투에 500원 동전을 넣어두는 풍습이 전해졌습니다. 쌀은 본래 풍요와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고 곡식은 인성과 재성을 동시에 상징했습니다. 여기에 금의 기운을 가진 동전이 더해지면 곡식의 에너지가 강화되어 집안의 재물줄이 마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붉은 봉투는 화의 기운을 더해 금과 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돕고 재물이 활력을 얻어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주에서 희신과 용신이 합을 이루며 기운을 돕는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주방에 둔 500원 동전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가정의 재물복을 굳건히 지켜내는 보조장치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음식과 풍요로운 식탁은 곧 가정의 재성운이 흘러드는 원천이 되었고 그 중심에 놓인 작은 동전 하나가 균형을 바로잡아 큰 복을 머물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방을 정갈이하고 동전을 올바르게 두는 실천은 집안의 안정과 번영을 불러오는 중요한 길이라 정리했습니다. 가정의 거실은 단순히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집안의 사회적 기운이 응집되는 장소였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는 비겁과 관성이 함께 작용하는 자리로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곧 협력과 질서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거실은 텔레비전이라는 전자기기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TV가 방출하는 강한 전자파는 사람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안정적인 기운을 방해했으며 이는 가족 간의 대화가 줄고 화목이 흔들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주상으로 관성이 약한 집은 더욱 권위와 질서가 흔들리고 재성의 힘도 흩어져 성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때 500원 동전의 금속 기운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금은 오행에서 절제와 수렴, 정화를 뜻하기 때문에 날카롭게 흩어지는 전자파의 기운을 눌러주고 분산된 흐름을 안정적으로 모으는 성질을 발휘했습니다. TV 옆이나 위에 동전을 올려두면 금속의 기운이 마치 거실의 공기를 걸러내듯 탁한 기운을 정화하여 집안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동전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행위는 재물이 모여 탑을 이루는 상징으로 이는 사주에서 재성과 인성이 합을 이루어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불을 피우듯 정성껏 쌓은 동전의 탑은 가정의 기도가 응집되는 중심이 되었고 가족의 성취와 성공을 기원하는 강력한 매개체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500원 동전에 새겨진 학의 상징은 이곳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학은 장수와 명예를 의미했지만 동시에 한번 날아오르면 천리를 간다는 뜻을 지니고 있었기에 집안의 자녀가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거나 가장이 직장에서 승진을 이루는 모습과 연결되었습니다. 실제로 거실에 동전을 두고 난 뒤 집안의 분위기가 화합으로 바뀌고 오래 막혀있던 승진이나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학의 기운이 가족의 관성과 재성을 끌어올려 기쁜 소식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거실에 둔 500원 동전은 단순히 전자파를 막는 도구가 아니라 집안의 사회적 기운을 한 곳에 모으고 성취운을 끌어올리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중심 공간이 안정되면 개인의 사주에서 부족했던 관성과 비겁이 자연스럽게 보강되었고 그 힘이 다시 재성으로 이어져 풍요와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작은 동전 몇 개를 쌓는 행위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성취의 기운을 불러오는 중요한 실천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구조와 거주 형태에 따라 500원 동전을 두는 방법은 달라져야 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도 사람마다 용신과 희신이 다르듯 공간마다 필요한 기운이 달랐습니다. 아파트와 같이 많은 이웃이 드나드는 곳에서는 외부의 기운이 복도와 출입구를 통해 쉽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관 신발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동전을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잡된 기운을 걸러내고 좋은 재물운만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현관, 주방, 거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어 경계가 모호했는데 이 경우에는 입구 벽이나 식탁 한쪽 구석에 작은 주머니에 담아 동전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공간 속에서도 현관과 주방, 거실의 역할을 나누어 기운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무실에서의 배치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사주에서 재성과 관성이 동시에 작용해야 큰 성취가 이루어지듯 사무실에서는 계약과 거래가 순조롭게 이어지기 위해 안정된 금의 기운이 필요했습니다. 이럴 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이나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공간에 500원 동전을 넣어두면 계약이 성사되고 금전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에 띄지 않게 숨겨두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는 재물의 기운이 은밀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모든 집과 사람에게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주는 금의 기운을 더 강하게 보충해야 했고 어떤 사주는 금이 지나쳐 조화를 이룰 수 있었기에 각자의 환경과 기운에 맞는 응용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동전을 두는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팔자와 공간의 흐름을 함께 살피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혜롭게 응용하는 습관이야말로 집안과 개인의 운을 동시에 보강하는 방법이었고 이는 곧 작은 동전 하나가 상황에 따라 무궁무진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둔 동전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힘은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기운은 순환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정체되면 곧 흉하게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전 또한 집안의 나쁜 기운을 흡수해 대신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빛을 잃고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정기적인 관리와 정화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달의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초하루나 보름날을 택해 동전을 꺼내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강력한 정화의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재물운을 지켜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라는 짧은 한마디가 곧 동전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주문이 되었고 이는 재성과 인성이 다시 맑게 이어지도록 돕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색이 바래거나 광택이 완전히 사라진 동전은 더 이상 집안을 지키는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새로운 동전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다만 낡은 동전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주에서 오래된 인연을 정리할 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길하듯 집안을 지켜준 동전 역시 고마운 마음으로 세상에 다시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음료수를 사며 자연스럽게 세상 속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전이 품었던 기운이 다시 순환하게 되고 그동안의 노고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다루는 차원을 넘어 사람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사주에서는 마음이 곧 기운을 불러들이는 근본이라 했는데 동전을 정성껏 관리하는 마음 자체가 재물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었습니다. 결국 정기적인 정화와 교체는 동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습관을 새롭게 다잡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관리 속에서 집안의 재물운은 끊기지 않고 흐를 수 있었고 가족의 생활 또한 한층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결국 큰 복이 움트는 길이 열렸다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500원 동전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정성을 담아 복을 불러오는 매개체로 작용했습니다. 현관에 두어 외부의 기운을 정화하고 복을 맞이하며 주방에 두어 가족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고 거실에 두어 화목과 성취를 염원하는 행위는 단순한 풍수요법이 아니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재성과 인성, 관성과 식상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길한 운이 열리듯이 작은 동전 하나에 담긴 정성은 각자의 팔자에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재성이 지나치게 흩어져 돈이 모이지 않는 사주는 금의 기운을 통해 수렴을 배우고 인성이 약해 안정이 부족한 사주는 정성 어린 관리로 기초를 다질 수 있었으며 관성이 약한 집안은 학의 상징을 통해 질서를 세우고 성취의 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전을 특정한 자리에 두는 행위는 사실 외부의 물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통해 내면의 기운을 다스리고 그 기운이 결국 현실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동전을 닦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습관, 은밀히 자리를 마련해 정갈이 두는 태도는 사주에서 말하는 마음을 곧게 세우면 운명이 따라온다는 이치와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작은 실천이 누적될수록 가정의 공기는 한층 맑아지고 대화가 늘어나며 불안했던 생활이 서서히 안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옛사람들은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한 공간과 마음에 깃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동전은 그 준비를 도와주는 매개일 뿐, 진짜 기적은 정성과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난 후 당장 집안 어딘가에 잠자고 있는 500원 동전을 찾아 깨끗이 닦고 현관과 주방, 거실에 정성껏 배치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한 분들은 댓글에 복 들어와라라고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의 주문이 곧 기운을 여는 열쇠가 되어 머지않아 삶의 풍요와 행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